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통풍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니까 뭐 뉴스 기사도 있고 병원 자료, 질병관리청 발표, 논문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네,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요. 통풍하면 그냥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더라 이 정도였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죠. 원인부터 뭐 최신 치료, 유전적인 것까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통풍,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통풍은요, 쉽게 말하면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물질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요산이요? 네. 보통 이제 7.0mg 데실리터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요산이 뭐랄까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으로 변해요. 아, 결정으로요? 네. 그 결정이 관절이나 뭐 주변 조직에 가서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걸 외부 침입자다 하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염증이랑 통증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극심한 염증과 통증이 오는 그런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 요산이라는 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음식 때문에 생기나요? 요산 자체는 퓨린이라는 성분의 최종 대사 산물이에요. 네. 퓨린은 단백질의 일종인데 음식에도 들어있고요. 아, 네네. 이게 보통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몸 안에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한다고들 하잖아요. 네, 가장 흔하죠. 엄지발가락. 그러다가 이제 발목, 무릎 이렇게 다른 관절로 퍼지기도 하고요. 펄겋게 붓고 열도 나고. 아, 단계도 있다면서요? 뭐 무증상기부터. 맞아요. 처음엔 증상 없는 고요산 혈증 상태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발작이 오고요. 그 다음엔 괜찮은 듯 하다가 또 재발하는 간울기를 거쳐서 나중에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꽤 심각한 추세예요. 2050년에는 거의 1억 명 가까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1억 명이요? 와.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2022년 기준으로 이미 50만 명 넘었어요. 적지 않죠? 50만 명.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나요? 전통적으로는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폐경후 여성분들도 그렇고 특히 젊은 층에서 늘고 있다는 게 주목할 점이에요. 젊은 층이요? 왜죠? 아무래도 식습관 영향이 크다고 봐요. 서구화된 식단 있잖아요. 아, 고기 많이 먹고 그런 거요? 휴린 많은 음식?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붉은 고기, 내장류, 등푸른 생선, 맥주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 정말요?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통풍 환자분들의 한 80에서 90% 정도는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신장에서 요산을 잘 못 걸러내는 거예요. 아, 배출 문제군요. 그렇죠. 배설 능력이 떨어진 게 더 큰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 못합니다. 유전이요? 통풍도 유전이 돼요? 네, 가족력이 꽤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통풍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확실히 높습니다. 여기에 비만, 술 많이 드시는 거,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고요. 그 유전 요인 얘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무슨 100만 명 넘게 연구했다고요? 아, 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었죠. 한국인 포함해서 103만 명 유전체를 분석했는데요. 와, 103만 명? 네. 그래서 고요산혈증 관련 유전 요인을 350개 넘게 찾아냈어요. 새로 발견된 것도 17개나 되고요. 350개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유전적으로 통풍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 상위 10%를 보니까요. 가장 낮은 하위 10% 그룹보다 통풍 발병 위험이 무려 7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7배요? 엄청 간 차이네요. 그렇죠. 7배면 유전적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고위험군은 고혈압 위험도 1.5배 높다는 관련서까지 밝혀졌어요. 아, 통풍만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까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전 정보를 미리 알면 통풍뿐 아니라 관련 질환까지 좀 더 일찍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다면 진단이 정말 중요해지겠는데요. 어떻게 확실히 진단하나요? 그냥 피 검사만 하면 되나요? 피검사로 요산 수치를 보는 건 기본이지만 확진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는요. 아픈 관절에서 관절액을 직접 뽑아요. 아, 주사기로요. 네, 그걸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뾰족한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딱
보이면 확진입니다. 근데 그게 좀 아프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항상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결정 확인이 어려울 때는 다른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봐요. 2015년에 나온 국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 임상 증상,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소견들을 점소화해서 총 8점이 넘으면 통풍으로 진단합니다. 영상 검사는 어떤 걸 쓰나요? CT나 MRI 같은 건가요? 초음파도 많이 쓰고요. 초음파로 보면 요산 결정이 연골 표면에 이렇게 하얗게 쌓인 모습, 이걸 이중 윤곽 징후라고 하는데 이게 잘 보여요. 아, 초음파로도 보이는군요. 네. 그리고 DCT라고 하는 특수한 CT가 있는데 이건 요산이 쌓인 부위를 아예 다른 색깔로 보여줘서 진단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군요.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플 때만 약 먹으면 되나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급성 발작이 왔을 때 통증이랑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거. 네, 급한 물 끄는 거요. 그렇죠. 이때는 보통 콜히친이나 아까 말씀하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써요. 먹는 약도 있고 관절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근본적인 치료는 혈중 요산 수치를 꾸준히 낮춰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발도 막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신장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아, 합병증이 무섭군요. 요산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하나요? 보통은 6.0mg 데시리터 미만으로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만약에 통풍 결절, 그 요산 덩어리가 이미 만져지는 분들은 더 낮춰서 5.0mg 데시리터 미만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 수치를 낮추는 약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이에요. 하나는 요산이 아예 덜 만들어지게 하는 약, 또 하나는 만들어진 요산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게 돕는 약. 아, 생성 억제제랑 배설 촉진제. 맞아요. 생성 억제제로는 알로프리놀이랑 페북소스타트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알로프리놀이 1차 약인데 아시아인한테는 좀 심각한 피부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페북소스타트는요? 그건 2차 약으로 많이 쓰는데 예전에 심혈관 안정성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알로프리놀이랑 위험도가 비슷하다 이런 결과도 나와서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에서 개발 중인 티굴릭소스타트 같은 새로운 생성 억제제도 임상 3상 중이고요. 오, 신약도 계속 나오는군요. 그럼 배설 촉진제는 어떤가요? 아까 신장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배설 촉진제도 중요해요. 기존에 쓰던 약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URAT1이라는 신장에서 요산 재흡수를 담당하는 특정 통로만 딱 차단해서 배출을 늘리는 새로운 기존의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건 좀 더 효과적이겠네요. 네,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미 허가된 도티누라드도 있고 JW 중해제약의 에파미뉴라드, 아스로르지의 AR882 같은 약들이 지금 3상 임상 중이에요. 와, 치료 옵션이 점점 많아지네요. 네, 아주 드물게 쓰는 3차 약으로 요산을 직접 분해하는 효소제도 있긴 한데 이건 아직 너무 비싸서요. 여기서 제가 자료 보다가 정말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치료가요. 그냥 통증만 줄이는 게 아니라 통풍 환자의 신장 기능 자체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면서요. GFR이라고 하죠. 사구체 여과율. 오, 정확히 보셨네요.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통풍 치료가 단순히 관절염 치료를 넘어서 환자의 전반적인 신장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치료의 목표나 의미가 더 커지는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그럼 약물 치료 말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식이요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생활 습관 관리 절대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식이요법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뭘 조심해야 하나요, 역시? 퓨린 많은 거? 네,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확실히 줄이는 게 좋아요. 아까 말한 붉은 고기, 간이나 콩팥 같은 내장류,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조개류, 그리고 특히 맥주. 맥주는 퓨린 자체도 많지만 알코올이 요산 생성을 늘리고 배출은 막아서 아주 안 좋아요. 과당에 많이 든 음료수도 피해야 하고요. 아, 맥주랑 음료수. 그럼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의 채소, 과일, 통곡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물을 정말 충분히 마셔야 해요. 물이요? 얼마나 마셔야 돼요? 하루에 한 10잔, 그러니까 2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
소변으로 요산을 쭉쭉 내보내야 하니까요. 비타민C 섭취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운동은요? 규칙적인 운동 좋은데요. 너무 과격하게 하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를 유발하는 운동은 오히려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어서 피해야 해요. 급격한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고요. 아,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병 관리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다 통풍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요. 요산 수치 관리부터 유전적인 영양, 최신 약들, 생활 습관까지. 이걸 다 듣고 나니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싶은데요. 통풍이 단순히 그냥 관절 좀 아픔 등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신 건강, 특히 신장이나 심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질환이라는 거.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좀 있더라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네, 관리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개인별 위험도를 더 정확히 예측해서 정말 맞춤형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생물학적 제재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계속 나올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장 기능 개선 효과까지 생각하면 통풍 진단이 어쩌면 그냥 치료의 시작이 아니라 내 전반적인 건강을 한번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통풍이나 고혈압 같은 병들 사이에 아주 강력한 유전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그 유전적인 위험도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통풍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만성 질환까지 한꺼번에 예방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건강관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당신의 건강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